안녕하세요. 트랜서핑 학교 운영자 트랜서퍼 K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벌써 트랜서핑 학교 이제 입교하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배우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펜듈럼, 그 다음에 의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영혼과 육체와 이제 그 깨어나기에 대한 요 개념들을 책으로 소화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이제 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거를 좀 잘근잘근 좀 쉽게 풀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조금 어렵진 않은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최대한 제가 이번 시간에도 쉽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가능태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능태라고 하는 요 영역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외부 의도와 내부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선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구형적 사고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의도를 자극시켜야 해요. 그럼 이 외부 의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트랜서핑에는 그래서 이 바딤 젤란드가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뭐가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보드카 유명하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보드카. 근데 러시아는 영화가 유명하잖아요. 러시아에 유명한 영화 감독들도 많고. 그래서 이 바딤 젤란드도 제가 그냥 추론하기로는 굉장한 영화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영화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서핑의 후속작인 여사제 타프티에서도 약간 연극의 개념이 나오고 문화 예술적인 요소들을 차용해서 뭔가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딤 젤란드의 표현을 그대로 조금 빌려와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영화의 개념을 조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시면 이제 그 아빠가 우주로 뿅 날아가잖아요. 우주에서 블랙홀로 쏙 빠졌어요. 그죠? 결국은 블랙홀로 빠져요. 근데 그 블랙홀이 궁극적으로 어디였어요? 그 딸아이와 함께 있었던 방의 그 서재 뒤쪽, 수많은 책이 진열되어 있는 그 서재 뒤쪽으로 아빠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굉장히 이제 파노라마 같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 가능태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능태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까 우리 한 장의 이미지로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한다. 이걸 전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접속해야 될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필름 보관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러니까 펜듈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펜듈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감독이 된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편의 영화. 그 한 편의 영화를 찍을 때 내가 원하는 영화를 찍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찾는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지. 뭘까요? 바로 필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영화를 찍을지 내가 원하는 장르가 코미디인지 아니면 러브 스토리인지 거기에 따라서 영화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필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의 이미지를 찾는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영화의 틀 필름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필름이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수만 개의 장의 필름이 담겨져 있는 가상의 보관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능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능태 영역에 접속을 해야 돼요. 터치. 여기에는 정말 수만 개의 필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예로 들었던 푸드트럭을 하는 걸 예로 들었잖아요. 그 푸드트럭을 하는 나의 그 영화가 휴먼 드라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나의 인생은 약간 좀 뭐랄까요? 하드코어 혹은 호러물 같은 직장 생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필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갑자기 내가 호러 영화를 찍다가 갑자기 휴먼 드라마로 장면을 전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름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필름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내가 필름이 여러 가지가 보관되어 있는 그 필름 보관실로 나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돼요. 이 집중시키는 이 행위를 보고 외부 의도를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를 설명드렸잖아요. 내부 의도는 나의 계획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틀어질 가능성이 있고, 외부 의도는 이제 내가 그 생각 에너지를 그 외부 의도를 통해서 구형적 사고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그 외부 의도에 내가 생각을 접속을 시키려면 내가 그 가능태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부 의도에 여러 가지 필름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가능태 공간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수많은 필름 중에서 그 푸드트럭 사장님이 되는 거를 104번 필름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104번 필름이에요. 그럼 내가 수많은 필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렸죠. 동시간대에 나는 직장인의 삶도 있고, 푸드트럭 사장님의 삶도 있고, 뭐 왕의 삶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한 개의 지금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화로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였다? 이 98번 필름이 아니고 107번이었나요? 107번 필름이에요. 뭐다 이게? 푸드트럭 사장님이 찍는 휴먼 드라마. 그쵸? 자, 그럼 이 필름을 바꿔 껴줘서 내 머릿속에 영상기가 있다면 이걸 바꿔 껴서 돌아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가능태의 생각 에너지를 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쏘는 거. 여기다 계속 투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지를 쏘는 거예요. 생각을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지금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필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죠. 자, 우리는 이제 트랜스어칭에서는 사념체라는 개념이 나와요. 말 그대로 생각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자, 내가 소파에 앉아서 오늘 퇴근하고 저녁에 TV를 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원래 내 꿈은 푸드트럭 사장님이 되는 거였는데 왜 나는 푸드트럭을 못할까? 푸드트럭이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사념 에너지를 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건 그냥 단순히 상상만 하는 거예요. 사념 에너지를 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 의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신문을 사러 가는 행위를 예로 들면서 사내 메뉴를 쏜다는 건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그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그 이미지에 계속 내 인생을 얹는 거예요. 얹어놓는 거예요. 얹어놓고 또 얹어놓고 또 얹어놓고.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 푸드트럭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실제 거기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되고, 그죠? 그 푸드트럭 있는 장소를 내가 일단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념체를 계속 쏘는 겁니다. 그 이미지에다가. 가만히 있어서 이 사념체가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 트랜스서핑 학교에서 이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법을 좀 배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여기다 에너지를 부여하는 거죠. 이 사념체는 곧 에너지가 있어서 실제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물 한 컵이 있는데 거기 앞에다 이제 내가 이 물을 긍정적으로 말을 했을 때 물의 그 결정체와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얘기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실제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 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지금 에너지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리적 사념 에너지를 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트랜스서핑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념체라는 거를 우리는 가능태 영역에서 계속 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이겁니다. 자, 이 가능태라는 영역은 수많은 필름들이 보관되어 있는 일종의 필름 보관소고,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영상기의 필름을 바꾸고 싶다면 이 가능태 영역에 내가 사념 에너지를 쏴서 접속을 해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필름을 꺼내서 그거를 내가 계속 상영을 해야 돼요. 상영. 그죠? 필름을 선택했으면 이제 안 틀면 안 되죠. 틀어야 영화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상영을 해야만 그 이미지가 이제 내 인생에서 실현되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건데, 그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이 가르트라는 영역은 그냥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상상의 세계 혹은 이게 그냥 창작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용어가 좀 불편하시다면 뇌과학적인 용어를 조금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가능태 영역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뇌의 잠재의식에 해당됩니다. 네, 잠재의식. 즉, 내 무의식,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죠. 네, 어떤 인생을 살지 결정하는 거가 의식인데 이 잠재의식이라는 건 뇌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이 그 염색체에 새겨져 있대요. 뇌과학자들의 말이에요. 네. 선대의 수많은 선배들, 굉장히 오래전 살아왔던 고생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의 그 생각, 그 상상력 정보가 이 뇌세포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능태 영역은 나의 잠재의식에 접속하는 걸 가능태에 접속한다라고 바꿔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무리가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걸 자꾸 뇌과학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많아요. 네, 뇌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게 뭐 우뇌, 좌뇌. 저도 아까 영상 초반부에 좌뇌와 우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었죠. 그건 여러분의 의의를 돕기 위해서지만 사실 트랜서핑에서는 뇌에 대한 좌뇌, 우뇌에 대한 개념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가능태가 너무 허구적인 얘기처럼 허황되게 들릴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과학적인 용어를 빌어왔습니다. 가능태는 뭐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잠재의식이다. 우리 뇌에 새겨진, 뇌세포에 새겨진 잠재의식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가능태 영역에 계속해서 필름을 상용하는 것, 어떻게 필름을 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6번째 영상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이 6번째 영상만 이제 보시면 트랜서핑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정말 거의 다 숙지를 하신 거라고 봐도 돼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만약에 여기서까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앞서 영상들을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6번째 영상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